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23화 살면서 실패나 좌절을 맛보았을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닉네임이 너무 길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예전에 어자라고 어자, 그죠? 어철은 좀 이상해서. 그죠? 네. 어자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어쩌다를 빼버리면 너무 좀 건방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어쨌든 뭐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른 팟캐스트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닉네임들이 되게 짧더라고요. 아, 6자는 좀 긴 것 같아. 그래요. 예. 혹시 청취자분들이 올려주시면 뭐 변경할 여지도 좀 열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제로 들어가죠. 예. 네. 오늘 주제는 살면서 실패나 좌절을 맛보았을 때입니다. 뭐 당연히 있으실 텐데요. 자유님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실패나 좌절감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크게 느꼈었던 기억은 네. 그 직장을 구하던 시절에 예. 그 대학 동기들이랑 예. 그 왜 기업들이 학교로 찾아와서 뭐 예. 이렇게 상담도 하고 뭐 이력서도 주고 예.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갖고 같은 그룹이었는데 계열사를 또 친구들끼리 다르게 넣자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친구들은 다 붙고 저만 똑 떨어져가지고 그래요. 그때 뭐지 내가 뭐 쟤네들보다 학점이 떨어져 뭐 영어가 떨어져 뭐 이런 그쵸. 것 때문에 굉장히 좌절해서 그 회사는 얼굴 보나 본데. 그런가 보네. 아.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예. 그때 굉장히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좌절했었던 예. 그런 기억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직장을 구할 때. 네, 그래서 그 회사 친구들은 간 데를 말고 딴 데를 가셨겠네, 그죠?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마다 대부분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지 않나요? 예를 그렇죠. 들면 네, 고등학생이 대학을 간다 이럴 네. 때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가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네. 또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을 할 때 직장을 구할 때도 자기가 원했던 직장에 가기보다는 네, 몇 번의 좌절을 경험한 끝에 그죠? 차선책을 고르죠. 그런 그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자기의 이상형과 결혼하기보다는 네. 차선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래도 결혼은 할 때는 이상형이랑 하는데 살다 보니 이상한 형이랑 사는 것 같고 뭐 이런 그렇죠. 거라서 네. 이상한과 형이네요, 그죠? 네. 그러네요. 괜찮아요. 네, 그 괜찮습니다. 부인께서 네. 들을 텐데. 우리 서로 뭐 브라더로 지내는 지가 그러네요, 오래됐으니까. 그죠? 이게 진정한 관계 같아요. 네. 사랑의 감정이 3년 이상 진행되면 이게 약간 이상한 거야. 3년 이상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좌절을 경험하신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 혹시 인생관이나 뭐 가치관, 행동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건 없나요? 글쎄요, 뭐 인생관까지 바뀌지는 일은 않고요. 네. 그냥 약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조금 예민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얘기했었던 꼭 그때뿐만이 아니라 네. 뭐 자잘한 이렇게 실패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음, 그와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좀 더 예민해지고 그렇죠. 좀 불안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직장을 처음 들어갔을 때 3개월 만에 때려쳤거든요. 어쨌냐 이런 갔더니 너무 이렇게 가벌관계에서 의뢰 위치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때려치고 나서는 이제부터 의뢰 위치에서는 직장은 구하지도 않겠다 이러면서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직장만 이렇게 좀 기웃거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더 좌절감을 맛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제 그런 경험 때문에 인생에 좀 많은 기간을 허비해 버린 경우도 있죠, 그죠? 예. 네. 주로 이제 이런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좀 이제 저쪽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될 때까지 도전해 보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세요? 일단 저는 감정 정리를 먼저 좀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술 한잔 하고 아, 그렇죠. 그죠? 잊어버리자 뭐 어, 이렇게 하고는 근데 잘 잊혀지지도 않고 근데 어, 시간이 좀 지나면 네, 자연스럽게 잊혀지긴 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 대신에 좀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똑같은 지금의 실패나 좌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좀 더 신경 쓰고 하는 거는 있지만 음, 신경을 쓴다고 또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뭐 신경 쓴다고 뭐 네, 실패가 안 올 것 같으면 네. 누구도 실패를 하지 않죠. 사실, 그런 예, 것들을 또 예, 반복하면서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실패와 좌절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그 상황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을 때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자, 누구나 사실은 살면서 실패나 좌절을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될 텐데요. 되죠, 그죠? 예.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네. 오늘도 인문학적으로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뭐 앞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몇 번씩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죠. 가령 뭐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수험생이 원하는 대학 가지 못하는 경우 이거 원하는 대학 가는 경우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당사자는 굉장히 크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패나 좌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가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실패나 좌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의 삶의 결과나 삶 전체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성공보다는 실패나 좌절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가 정해진다. 이런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100%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성공했는지보다는 실패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포기하고 그냥 그 상태에 만족해 버리느냐,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전반적인 결과 또는 행복 불행까지 좌우되게 되는 거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런 경우 경험하신 분이 많을 텐데요. 어떤 남성이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좌절을 경험한 셈이죠, 그죠? 이런 상황이라면 남성은 그 다음부터는 그 여성에 대한 구애를 포기하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그 여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걸 뭐 어떤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정말 자신의 이상형과 너무 가깝고 네, 너무 그 마음이 끌리는 상대라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죠? 주변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인생에서 좌절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부딪히는 편이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맞서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주로 이세돌이 이런 얘기하죠. 포기하지 말라 뭐 그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맞서라라는 주장은 모든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삶의 진리일까 하는 점인데요. 정말로 모든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부딪히는 게 현명한 태도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두 가지 정도 단어가 네. 거슬리는데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죠? 또 하나는 절대. 어, 어. 그래서 약간 반반일 것 같아요 상황이. 그죠? 네. 아까 구애하는 상황에 여자가 진짜 싫어하는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면 스토커가 그죠? 되겠죠.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좀 틀릴 텐데 제가 판단을 좀 쉽게 내리기 위해서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세계 최고의 스프린터를 꿈꾸는 육상 선수가 있어요. 지금 최고 스프린터는 누구죠? 우사인 볼트죠. 우사인 볼트 그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죠? 우사인 볼트를 뛰어넘기 위해서 육상을 꿈꾸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실제 달리기도 잘하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불행히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쪽 다리를 잃는 사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에겐 굉장히 큰 좌절이 닥친 거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최고의 스프린터가 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게 현명할까요? 글쎄요. 일단 기존의 꿈은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최고 스프린터가 되겠다 이런 꿈은 포기하고 다른 꿈을 찾는 편이 보다 현명한 태도이겠죠. 그죠?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로마 시대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의 주장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네카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좌절감을 안겨주는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든 것에 기대를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든 다 닥칠 수도 있다고 예측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예로 들었던 육상 선수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언제든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고려하라라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꼭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세네카의 얘기 주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의 말은 현실적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날 걸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매일 교통사고는 일어나고 있거든요. 또 그게 우리에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죠? 해서 나에게도 언제든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뭐 그런 생각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네. 사실이죠. 네. 그죠? 근데 이제 세네카의 주장의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올 수 있으니 항상 대비해라 이 얘기가 핵심은 아닙니다. 그 세네카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고려하라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쁜 일의 결과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만큼 끔찍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입니다. 가령 내가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 고려하라고 요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그 일의 결과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만큼 끔찍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이는 거죠. 어쨌든 누군가가 그죠? 뭐 어떤 불행이 닥치더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경우 그거든요. 가령 제가 이제 주변에 아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운전을 자주 하고 다니니까 차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오히려 그 강사로서 더 이렇게 뭐랄까 포지셔닝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대도하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세네카 얘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그죠? 그런데 어쨌든 뭐 너무 개별 상황에 몰입하지 마시고 네. 세네카가 한 주장으로만 다시 돌아와 보면 세네카는 이제 그죠? 그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나쁜 일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불행한 참을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네카는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낄 만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예를 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육상 선수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아마 제가 보기에 세네카라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 만족해라 이렇게 조언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고로 네. 다리를 잃은 사람한테 네. 현재 상태에 만족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되게 싫어할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뭐 세네카 주장이 불행한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너무 대책 없이 무책임한 말을 늘어놓는 건 아닌가라고 의아해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하거든요. 세네카는 갑작스런 좌절이나 불행이 닥쳤을 때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잘못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사람에게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될 텐데 그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현명한 사람은 자족할 것이다. 여기서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족할 것이다. 만약 질병이나 전쟁으로 한쪽 손을 잃게 되거나 사고로 한쪽 다리 혹은 두 다리를 모두 잃는다 해도 현명한 사람은 남은 것에 자족할 것이다. 네, 자족하라 이런 네. 얘기 아까 육상 선수한테 조언한 내용이랑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네. 예, 여기서 자족한단 말은 스스로 족하다. 이 정도도 넉넉하다라고 믿는 걸 말합니다. 세네카 입장에서는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도 남은 한쪽으로 넉넉하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언뜻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한쪽 다리로 살아가는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다만 불편할 뿐이죠. 네. 간혹 TV 같은데 보면 큰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도 되게 잘 사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사고가 얼마나 큰데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현명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세네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고는 안 나는 게 좋죠, 그죠? 누가 사고 나길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행히 사고가 난 사람이라면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인가라는 걸 세네카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불행을 당한 사람이 왜 나한테만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가 하면서 원망만 하고 있다면 이건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족한다라는 세네카의 말에 행복에 대한 스토아 학파의 중심 철학이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사람은 얼마의 돈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10억을 가지면 아니면 100억을 가지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20억이요. 20억? 왜요? 아니요, 그냥 아, 한번 생각해보니 예. 20억 정도 있으면 남은 생을 대략 행복하게 그냥 20억이면 예.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도 하나 못 사요. 저는 그걸 안 살 거니까요. 좋네요. 근데 대부분 네, 다나익선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달리 생각해 보면 얼마를 가져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령 1000억을 가져도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현재 상태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이 정도면 넉넉하다라고 느끼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1000억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0만 원만 가져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에 선뜻 이렇게 동의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뭐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은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진실이고 네. 뭐 소수가 동의한다고 거짓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 행복의 척도는 많고 적음의 객관적인 양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질의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세네카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은 세네카도 물질적인 측면을 부정하며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살아생전에는 대부분의 생을 매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세네카 이러면 잘 모르는 분이 계신데 세네카가 로마 시대 네로 황제의 스승이에요. 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기도 네. 했거든요. 대부분의 삶을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죠. 다만 그는 가난을 두려워하거나 경멸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네카가 현명하다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불행에 대처하는 그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불행이나 빈곤이 닥쳐도 분노를 느끼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현명한 사람은 자족한다 이러면서 말이죠. 네.
언뜻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도 네. 마치 이렇게 현실에 좀 안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죠? 간혹 우리 왜 TV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딛고 좀 이렇게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런 또 사람 사회적 있죠. 편견에 맞서서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또 이렇게 용기를 얻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세네카의 얘기가 한편으로는 너무 현실에 안주하라, 뭐 가진 거에 적게 가져도 거기에 만족하라 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칫 세네카의 주장을 들어보면 불행이나 좌절 앞에서 그저 체념하고 받아들이라라고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세네카의 의도는 그것보다 훨씬 심오합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 있기도 한 거거든요. 세네카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그는 그 둘을 구분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좌절이나 불행에 맞서 부딪혀야 되는 상황과 자족하면서,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만족해 라면서 평온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아, 핵심은 그거 같네요. 구분을 잘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받아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남아 있는 것에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불행을 바꿀 만한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행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선택을 할 자유가 있는 거죠. 또 그 자유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혹시 살면서 불행이나 좌절, 실패 이런 걸 경험하더라도 좀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석하는 그런 자유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인생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실패나 좌절을 만나게 될 텐데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오늘 굉장히 좋은 통찰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마지막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주시면요. 네. 오늘의 한 줄 평은 자신이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을 생각하면 즐거운 인생이 펼쳐진다. 좋네요. 이런 것보다 가진 걸 생각하면 삶이 더 즐거워진다. 좋습니다. 오늘은 살면서 실패나 좌절을 맛보았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실패나 좌절이 찾아오게 되죠. 지혜로운 사람은 좌절이나 실패에 맞서 부딪혀야 될 상황과 좀 남은 것에 자족하면서 평온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좌절이 자기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남아있는 것에 자족하는 것도 현명한 태도입니다. 혹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실패나 좌절을 만나더라도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23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